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민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역발전사업 성과계획서 수립 지침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인데요. 올해 성과계획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성과계획 점검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성과계획 수립 방안에서는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방법 그리고 주로 유의할 시점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지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만족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세부 측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성과계획 작성법과 성과계획 점검 확정 절차 세부 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과계획 점검은 기존에 안내 드린 대로 2017년과 18년 성과지표 목표치 2개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인데요. 성과계획 점검은 시도가 수립 주체가 돼서 해당 시도에서 수행 중인 자율편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도에서 성과계획서 초안을 먼저 제출을 해주시면 지역에서 성과지표 목표에 대해서 타당성을 점검해서 검토 의견을 피드백 해드리고요. 그 점검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계획서 수정본을 제출해 주시면 그 수정본으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 활용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성과계획 점검하는 이 결과가 내년도 추진실적 평가할 때 이 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기 전에 2단계에서 최종 확정된 성과지표 목표를 제시했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확정된 성과지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다른 지표를 설정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때 다 부적절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특히 유의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성과계획서를 시범을 도입을 해서 올해 평가를 해봤을 때 저희가 점검 의견을 드려서 수정 기간을 드리는데 이때 보완하시지 않으시고 추진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결과 지표로 개선을 하셔서 실적을 작성하시는 단계에서 지표도 수정하셔서 내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표가 아무리 결과 지표고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실적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목표치를 내신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평가도 다 그런 부분은 다 부적절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 보고서상의 성과 목표 지표 일치와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발전 추진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교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시행계획에 이 포괄보조 사업에 한해서는 성과지표 목표가 사전에 시행계획에 먼저 반영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추진실적 평가할 때 이 보고서상에 시행계획에 사전에 반영한 성과지표 목표를 쓰시고 거기에 따라 추진된 사업의 실적을 평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18년도 시행계획을 2월 달에 아마 제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성과계획서 이제 최종 확정이 올해 8월에 될 텐데 18년 성과지표 목표 최종 확정된 성과지표 목표에 한해서는 내년도 시행계획 2월 달에 작성하실 때 반드시 확정된 성과지표 목표를 여기에 반영을 해주셔야 2019년도에 18년 실적을 평가하실 때 상위 계획과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좀 당부를 드리려고 이 부분은 사실은 지역이 평가가 소관은 아닌데 같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성과지표 목표가 확정이 되면 그 추진실적 보고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내년도 시행계획에도 담아야 된다는 점 아울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방향이자 올해 이제 그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향인데요. 작년에 지역위가 공통성과지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서 올해는 모든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공통성과지표 적용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공통성과지표가 가지는 미흡한 점이 일부 발견이 돼서 올해는 사업별 핵심 성과지표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동일한 포괄보조 사업에 한해서 동일한 핵심 성과지표를 적용할 예정이고, 반면에 이제 시도에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자율성과지표 개발 부분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지표 개발에 대한 부담은 좀 낮춰드리고 사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성과지표 부분이 각 시도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율성과지표가 비중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성과지표를 개발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지침에 보시면 각 사업별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대한 이 단계별 성과지표 예시를 발굴해서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 예시를 활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좀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체 시도 예산 현황과 일반적인 사업 목적을 보고 감안해서 일반화시켜서 지표 풀을 예시로 발굴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제시한 결과 지표가 해당 시도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예산 비중이나 이런 거를 시도 전체로 봤기 때문에 해당 시도의 내역 사업에는 그 사업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결과 지표가 해당 시도의 그 포괄보조 사업에는 대표성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예시 풀을 활용하실 때는 이 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그거는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적용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가능하신 경우에는 적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우리 사업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응용해서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성과평가 체계 개선할 때는 그 공통성과 이번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만족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또 자주 그동안 물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사례 중심으로 FAQ를 마련을 해서 전체적인 성과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좀 노력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설정 방법인데요. 이번 페이지가 사실은 오늘 제가 발표하는 페이지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고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기존에는 성과지표 구성을 자율지표 2개에서 4개로만 구성을 해오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공통성과지표와 사업별 핵심지표, 그리고 자율지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 각각의 이제 지표별로 살펴보면 공통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역이 관리지표라고 해서 그 만족도와 일자리를 도입을 했는데요. 관리지표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좀 지표의 유형과 성격을 감안해서 공통성과지표로 이름을 좀 변경하였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과계획서를 도입을 할 때 시도에서 전체 사업의 적용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16년 성과계획을 또 분석을 해봤을 때도 대부분의 사업이 일자리를 공통성과지표로 가져가기에는 연관성이 좀 낮은 사업들이 많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공통성과지표로 일자리는 배제를 하고 사업별 핵심지표로 전환을 해서 이 사업별 핵심지표에서도 일자리가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시 공통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공통성과지표는 정책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앞으로 활용이 될 텐데, 매년 이제 포괄보조 사업에 지특회계 예산이 4.6조 내외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 투입 대비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뭐 연도별로나 시도별로 혹은 사업별로 만족도라는 성과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을 거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그 만족도가 이 사업별 특징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별 핵심 성과지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사업 목적과 직결되면서 이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핵심 지표를 도입을 해서 그 핵심 지표에 대해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핵심 지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성과평가 체계를 좀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성과지표와 핵심성과지표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공통성과지표나 핵심성과지표를 적용할지 말지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 각 사업에서 공통성과지표와 핵심성과지표는 지침에 제시된 대로 무조건 적용을 하셔야 되는 탑다운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지표고 자율성과지표에 한해서만 기존에 2개에서 4개였는데 비중을 축소해서 1개에서 2개로 적용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한해서만 시도가 자율적으로 그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사업별로 공통성과지표 하나, 사업별 핵심성과지표 하나, 자율성과지표 하나 또는 2개 해서 총 지표 수는 3개에서 4개가 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침 10페이지에 이제 각 포괄보조 사업별로 핵심성과지표가 도출이 되어 있는데요. 부언을 하자면 사실 핵심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도출을 할 때 각 사업별 소관부처와 협의를 해서 핵심 지표뿐만 아니고 측정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8년 성과계획이 시도 확정이 되면 부처에 전달을 해서 핵심 성과지표에 한해서는 18년부터 부처 성과계획에도 연동해서 적용할 예정이고요. 사업별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통지표인 만족도 하나, 핵심지표 그 지침에 제시된 이용자 수 하나, 자율지표 한두 개, 하나 또는 2개. 그러니까 만족도와 이용자 수는 제시된 대로 지표를 적용하시면 되고 자율지표에 대해서만 하나 또는 2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토부 지역거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관부처와 핵심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가동률과 공업용수 가동률과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 이 2개의 핵심 지표가 둘 다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을 많이 어필을 해주셔서 이 사업에 한해서는 공통지표 하나, 핵심지표 2개, 자율지표 하나 이렇게 구성하신다. 요것만 예외로 하시고 나머지는 공통지표 하나, 핵심지표 하나, 자율지표 하나 또는 2개. 이게 이제 앞으로 가져가는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지표 설정하실 때 주요 원칙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저희가 매년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이제 평가 단위가 이제 내역사업 단위가 아니고 포괄보조 사업 단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도 일부 내역사업에 국한된 지표가 아니고 포괄보조 사업 단위에 전체 내역사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되고 이때 이제 중요한 사항이 예산 비중이 큰 내역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온 사항 중에 하나인데 단연간 추진되는 사업 중에 당해년도 올해 투입된 예산 투입된 사업이 계속 사업인 경우에 결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기존에는 당해년도에 예산 투입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려다 보니까 결과지표가 안 나오고 과정지표로만 설정을 하셨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당해년도 예산 투입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당해년도에 해당 포괄보조 사업에 발생된 포괄보조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투입된 사업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보조 사업은 해당 시도에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의 이 포괄보조 사업으로 발생된 성과를 측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어디까지 성과를 측정할래라는 부분이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인 경우에 최근 3년, 과거에 조성된 최근 3년까지 확장을 조사 범위를 해서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결과지표로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SOC나 공사 이런 성격이 강한 사업이 시도 포괄보조 사업 중에 많기 때문에 이 결과지표 설정이 안 돼서 그런 류의 사업들이 다 미흡 쪽으로 많이 깔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결과지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과거 조성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하되 그 범위를 최근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3년 이내라는 이 기준도 시도별로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도는 전년도까지만 확정을 해도 내역 사업이 대여섯 개 나오는 세부 내역까지는 훨씬 사업지가 많을 거겠지만 일단 내역 사업 기준으로 대여섯 개가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시도는 전전년도까지 확대를 해야 그 정도 내역 사업, 세부 내역 사업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요거는 풀었습니다.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셔서 전년도까지만 확대를 할지 아니면 전전년도까지 최근 3년 이내까지 최대한 풀리하게 확장을 할지는 시도에서 정하시면 되시되 다만 이제 계속 사업인 경우는 앞으로는 과거 사업이 완료된 데를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과 지표하고 측정 방법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에서 성과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성과 계획을 저희가 올해가 이제 2년 차고 기존에는 성과 지표를 보고서 쓰실 때마다 성과 지표를 바꾸시거나 혹은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바꾸시면 지표를 계속 바꿨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지표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그 지표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게 가져가시는 걸로 이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여전히 부적절한 지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이제 몇 년 후에 차후 5년, 3년, 5년에는 지표가 안정적으로 세팅해서 연속성 있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시더라도 사업에 부침을 겪지 않고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또 결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일단 밑에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신규 사업을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면 내역 사업 단위로 신규이거나 세부 내역 사업 대상지 기준으로 신규인 건 여기에 해당 안 되고요. 정말로 그 시도에서 처음으로 이 포괄보조 사업이 최초로 시행되는 걸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도에서 예산 편성되는 걸 보면 시군구 예산 수요가 없거나 혹은 시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 몇 년간 해당 포괄보조 사업의 예산이 조금 미반영되었다가 다시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신규라고 보지 않고 오로지 해당 시도에서 최초로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많지는 않은데 이번 그 지침에 반영한 이유는 사실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SOC 중심의 또 혹은 공사 성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과정지표밖에 안 나오잖아요. 초창기에. 거기에 대한 유예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지침에 좀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과정지표를 최대 2년 동안 설정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지침에 그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추진실적 평가를 할 때 요 과정지표도 보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예산 투입 지표나 과정지표는 저희가 부적절로 판단을 하고 산출은 보통으로 보고 결과만 이제 저희가 적절로 판단을 하는데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과정지표를 최대 2년 동안 보통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때 중요한 거는 지표를 과정지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앞으로 가져가게 될 결과 지표를 병행해야 된다는 점, 병행 설정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2년 동안 최대 유예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업별로 보시면 그 건물을 모든 내역 사업이 건물을 다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일부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일부 유지 보수를 해서 오픈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역 사업에 한해서 완료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 2년까지 꼭 과정 지표를 설정하실 필요 없이 일부라도 완료된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결과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예를 두었고요. 공통지표와 핵심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보다도 완료된 구간이 있으면 공통지표의 만족도는 측정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완료가 된 시점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핵심 지표는 대부분 이제 사업별로 핵심 지표가 결과지표 중심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률이라던가 산출지표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업 추진되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일부라도 완료되기 전에라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사업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원칙에 따라 공통성과지표와 핵심 지표, 자율 지표를 먼저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이 원칙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신규 단년도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공통지표 하나, 핵심 지표 하나, 자율 지표 하나 또는 두 개 설정하셔서 17년도와 18년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자율지표가 하나일 경우에는 3번까지 지표를 설정하시고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율지표가 두 개일 경우에는 4번까지 설정하시고 해당 목표치를 전부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신규 사업이면서 단연도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공통지표와 핵심지표, 자율지표는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정지표에 대한 유예를 두는 대신에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결과지표가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5번 지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기본으로 설정하시는 것 외에 이 신규 단연도 사업인 경우에는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 가져갈 관리 결과지표로 추가로 병행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 3번, 4번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단연도 사업이지만 일단 제가 예시로 가정지표인 공정률과 또 하나는 그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서 일부 문화시설이 완료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결과물로 산출 지표로서 문화 프로그램 개발 건수라는 지표를 넣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17, 18년 목표치가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만족도나 이용자 수 혹은 앞으로 가져갈 이 결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완료되는 구간이 만약에 17년도에 없다라고 했을 때 목표치 설정이 안 되고 2018년도에 일보다도 완료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을 때 2, 4, 9번의 목표치를 예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시도에서 예를 들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규인데 17년, 18년도에 완료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여기 이제 18년도 목표치도 다 대시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 측정 산식 부분에 19년도부터 결과지표 측정 가능해서 추정 목표치 이렇게 참고로 여기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신규 사업, 단연도 사업인 경우에는 지표가 5개가 총 필요하다. 앞에 이제 신규 단연도 사업이거나 일반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공통지표 하나, 핵심지표 하나, 자율성과지표 하나 또는 두 개에서 지표수가 3개 또는 4개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신규 사업이면서 단연도 사업인 경우에는 이 4개의 지표뿐만 아니고 이 병행해서 앞으로 가져가게 될 결과지표를 같이 설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5개가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약 17년을 기준으로 들면 지표가 사실은 공통지표와 핵심지표는 목표치가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 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앞서 이제 기본 원칙에 보면 공통지표 하나, 핵심지표 하나, 자율성과지표 하나 또는 2개였는데 그러면 예시에는 제가 2개를 들었지만 자율지표를 하나만 설정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율지표 이 경우에 하나만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지표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최소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수가 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시처럼 17년도에 완료 구간이 하나도 없어서 목표치 설정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최소 자율지표 2개가 필요하고요. 요 경우 1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자율지표 하나만 설정하셔도 됩니다. 공통지표 하나, 핵심지표 하나, 자율지표 하나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 17년처럼 공통지표나 핵심지표의 측정이 안 되는 그 구간에서는 최소 지표수가 2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율지표 2개가 필요하다.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혹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발표가 다 끝나고 질의응답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 설정 및 측정 방법 기준입니다.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는 구체적인 배경이나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고 뭐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나 전전년도 대비해서 상향하는 방식으로 도전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년 동일한 수준이라던가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목표치가 하향하면 안 되고 상향하는 구조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셔야 되고 성과지표가 신규 지표일 경우에는 부처성과계획이나 부처성과계획에 이 동일한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부처가 어떻게 성과지표와 목표를 설정했는지 참고하실 수 있고요. 유사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레디스에 그 부처 성과계획서를 참고 자료로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포괄보조 사업, 해당 포괄보조 사업에 대해서 부처가 어떻게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먼저 참고하시고 지특회계뿐만 아니고 일반 회계나 타 회계에 이 포괄보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부처성과계획을 참고자료로 넣어드리면 부처성과계획에는 일반 재정뿐만 아니고 전체 회계에 대한 각 부처별로 성과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유사 사업을 참고하셔서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 그 성과계획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처 성과계획서를 보고 신규 지표이므로 17년 목표치를 몇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만족도는 신규 지표이기 때문에 70점을 목표로 한다. 근데 그 70점에 대한 이 배경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거든요. 이 부처 성과계획의 뭐 만족도 추세라던가 유사 사업의 평균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해당 포괄보조 사업의 그 목표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배경이라던가 그 목표치를 설정하게 된 근거가 없이 신규 지표이기 때문에 70점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 아마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유의하시면 놓치시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측정 방법은 계산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지표하고 측정 방법이 불일치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성과지표에는 일자리 수로 제시를 하고 개수로 제시를 했는데 산식은 비율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 부분은 나중에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도 한번 가져왔고요. 이어서 이 목표치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오류 유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예시인데 일단 성과지표가 문화기반 시설 운영 활성화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셨는데 산식에 보시면 좀 지표 간 연관성이 좀 낮은 가동률과 만족도를 엮어서 종합지표로 무리하게 제시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성과지표는 만족도를 제시를 하였는데 산식에는 예비 인증 2년차 이상 업체 비율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만족도하고 산식이 전혀 무관한 경우이고요. 마지막은 사업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산식을 제시하지 않거나 산식은 제시했는데 이 조사 대상 사업이나 표본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성과지표를 만족도로 제시를 하고 산식에는 이용객 대상 설문지를 통한 온오프라인 조사라는 이거는 산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설명이거든요. 일반적인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 측정 산식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 산식을 이렇게 제시는 하였는데 어떻게 점수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척도라던가 조사 대상, 표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락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모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입니다. 필요성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바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시범 도입했던 16년 성과계획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396개 포괄보조 사업 중에 300개 사업이 만족도를 설정을 했는데 그 300개 사업도 막상 보니까 한 절반은 저희가 이제 공동지표를 도입하면서 설정한 케이스였고 또 절반은 기존에 이제 그 관리지표 도입한 거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자체에서 시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 조사 범위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성과 계획에 대한 거라든가 혹은 성과 지표 설정하는 거에 대한 기존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발생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일부 내역 사업만 대상으로 지표 목표를 설정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만족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율 지표도 해당되는 경우인데 예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문화 기반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과 이용자 수와 만족도 다 연관성이 낮은 이 지표들을 묶어서 하나로 제시한 경우였고요. 여기는 같이 묶어서 제시했지만 이 한 표에서 둘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로 일단 가져왔는데요. 만족도를 여기 성과지표를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사례를 보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 시도는 만족도를 공립미술관과 전통문화진흥사업 이 두 가지 내역 사업에 대해서만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업의 예산 비중을 보면 한 11% 수준인데 예산 비중이 많은 문예회관이라던가 공공도서관이라던가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 대상에서 누락이 되고 일부 11% 예산 비중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만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 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는 대표성이 부족한 걸로 이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조사 대상을 보시면 같은 포괄보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도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이용객이나 관람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더라. 조사 대상이 다 상이하더라. 측정 방법도 어떤 데는 7점 척도로 점수를 측정을 하고 어떤 데는 5점 척도, 7점 척도 다 다르게 측정을 하고 있고 산식이나 표본수는 많이 누락되고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점으로 진단이 됐고요.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사실은 전체 내역 사업에 대해서 모든 내역 사업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을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많은 주요 내역 사업에 대해서만 앞으로 매년 만족도를 측정을 하고 조사 대상은 해당 시도별로 자율성을 두면 같은 포괄보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침에 보시면 그 각 내역 사업 단위로 조사 대상을 다 정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내역 사업별로 정의된 조사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되 3가지 유형을 나눴고요.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본 설정은 그 최소한의 이 통계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역 사업별로 최소 30개 이상은 해야 되고 측정 방법이나 조사 항목들은 다 통일해서 제시를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은 각 포괄보조 사업별로 예산 비중이 높은 내역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괄보조 사업에 내역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 사업을 예산 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내렸을 때 합계가 80% 되는 범위까지를 기본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하고요. 80% 이외의 사업,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유불리를 판단을 하셔서 혹은 여력을 판단하셔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는 걸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비중 80% 범주 내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큰 순으로 나래비를 세워서 80%를 자르는 건데 순서를 바꿔서 밑에 예산 비중이 조금 작은 사업을 위로 올려서 80% 맞추는 그거는 안 되고요. 예산 비중이 높은 순으로
메인 사업에 대해서만 앞으로 만족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년도 사업은 기존대로 하시면 되고, 단년도 사업의 계속 사업,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단년도 사업의 계속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자율지표와 마찬가지로 조사 범위를 당해년도 예산 투입된 사업이 아닌 과거 완료된 조성이 완료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 사업을 성과계획서에 사전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성과계획서 작성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범위를 설정하는 예시인데요. 일단 여기 음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7년도 예산 투입된 사업이 신규인지 계속인지를 제가 좀 설명할 때 편의를 두기 위해서 일단 음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평균 기간에 대해서 제가 음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렇게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7년 예산 투입된 1번부터 7번 사업을 살펴보면 1번부터 4번 사업은 계속 사업인 거예요. 이 음영으로 봤을 때는 16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제 예시를 든 거라고 기준을 봤을 때 1번부터 4번 사업은 계속 사업이고 5번부터 7번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 때 기존에는 1번부터 7번 사업이 평가 대상이면서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 대상이었었습니다. 만족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웠을 때 80% 이상이 되는 범위까지 자른 요 4개 사업에 대해서만 만족도를 기본 조사 대상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엔날레라던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더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 대상인데요. 3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일단 관광자원개발이라던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같이 특정 시설물이나 서비스 이용자로 수혜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 정의를 하고,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라던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같이 일부 국한되지 않고 수혜 대상이 수혜 지역 전체로 확대될 경우에는 주민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전략식품 산업 육성이라던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이런 사업처럼 어떤 자격 요건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사업 직접 수혜자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 38페이지에 각 내역사업 단위로 다 조사 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표본입니다. 표본수는 앞서 그 원칙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역사업별로 최소 30개인데, 앞서 제가 이제 조사 대상 범위 설정 예시에서 드린 것처럼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기본 조사 대상 내역사업이 4개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4개 사업 곱하기 각 내역사업별 최소 사업 표본수인 30개를 곱해서 120개가 이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의 표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지원 대상이 정해지는 자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30명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수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일부 이제 소관부처별로 그 포괄보조 사업 중에 소관부처별로 만족도를 통계로 조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런 경우에 그 포괄보조 사업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숲길이라던가 지자체 숲 이런 식으로 일부 내역 사업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경우들은 해당 시도에 기본조사 대상 사업 중에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나머지는 준용하셔도 되지만 누락된 사업은 별도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족도 조사 성과 DB는 앞으로 엑셀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관리 양식은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 내년도에 앞으로 매년 평가자료 제출을 하실 때 추진실적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뭐 설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보내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저희가 드리는 엑셀에 대해서만 저희 쪽으로
평가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만족도라는 성과 지표가 어떻게 보면 왜곡이 쉽게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도별로 일부 내역 사업을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증빙 자료를 요청드릴 수도 있고 직접 현장 실태 조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이 절차는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조사 대상이 확정이 되시면 예산 기준으로 확정이 되시면 시도 포괄 보조 담당하시는 분께서 각 내역 사업별로 혹은 사업 대상지로 표본수를 할당해 주셔서 통보를 해주시면 시공부에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엑셀로 결과 정리해서 다시 시도로 주시고 시도에서는 내역 사업별로 다시 포괄 보조 사업별로 다 취합을 하셔서 지역에 내년도 평가 자료, 증빙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는 걸로 그런 절차로 진행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엑셀 관리 형식은 주지 않았다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서울이 마지막 설명인데요. 엑셀 DB 관리 양식은 만족도 조사 다 한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달 정도 되면 내년도 그 추진실적 보고 평가 지침과 추진실적 보고서 양식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통보를 해드릴 거예요. 지역에서 그때 이 엑셀 관리 양식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측정 방법은 측정 방법부터 산시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침에도 다 반영을 해드렸지만 실제 진행하실 때는 환산 방법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엑셀의 설문조사지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계산이 될 수 있게끔 관리 양식과 엑셀 시트를 드릴 거예요. 일단 참고적으로 저희 생활계정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변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7점 척도로 측정을 하고 통일을 하고 환산 방법은 제 지침에 제시된 대로 앞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식은 다만 포괄보조 사업 담당하시는 총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포괄보조 사업별로 만족도, 최종 만족도를 산출하실 때 먼저 내역 사업별로 먼저 만족도를 구하시고 이 내역 사업에 산술 평균 하셔서 이 포괄보조 사업의 최종 만족도를 산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항목이라던가 이 기본 폼은 저희가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무슨 관광지라던가 문화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이 항목으로는 이 사업을 개선하기 좀 어려우실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 폼에 추가적으로 항목을 구성하셔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 쪽에 이제 엑셀 관리 양식이라던가 저희 쪽에 만족도 산출을 하실 때는 다 배제하시고 각 시도에서 사업별로 추가하는 항목은 오로지 이제 개선점을 도출할 때만 활용을 하시는 거고 저희 쪽에 만족도 점수를 주시거나 하실 때는 기본 폼으로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조사 절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성과계획서 작성법입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작성법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좀 양해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각 내부 사업 부서나 혹은 외부적으로 뭔가 자료를 요청하실 때 거기서 이제 서식이나 표를 좀 수정하시게 되면 취합할 때 불필요한 노동력이 막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시도에서 성과계획서 제출을 받으면 성과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다시 다 매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수정하시거나 글자를 바꾸시면 또 저희도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노동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칸이 모자라서 밑으로 추가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 표를 막 이렇게 좌우로 크기를 줄이시거나 늘리시거나 혹은 글자 크기나 글자체를 바꾸시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성과계획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성과계획서의 요 개요 부분은 그 시도별로 평가 총괄하시는 분들께서 뒤에 각 사업별로 성과계획이 취합이 되시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총괄표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평가 총괄 담당하시는 분께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관련 예산 사업이라던가 여기 포괄보조 사업, 요 예산 사업이라던가 이 각 사업별로 나오는 이 순서는 저희 지침 10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 순서대로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하고 순서가 같은데요.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여기 내역사업 현황에 보시면 주의하실 점이 기존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이 해당 연도의 내역사업별 비중이 100% 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의하실 거는 17년 내역사업의 예산 비중이 100%가 되게 작성을 해야 된다. 가급적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이 위로 오게끔 작성을 해주시되 각 연도별 내역사업 예산 비중의 합이 꼭 100이 되도록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성과 지표 및 측정 방법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앞서 제가 이제 각 결과 지표 설정하는 예시 들 때처럼 공통 지표, 핵심 지표, 자율 지표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계속 사업이거나 신규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지표 수가 총 3개에서 4개가 되고 신규 사업이면서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지표 수가 5개가 된다. 요 지표 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성과 지표 여기 작성하실 때에는 성과 지표와 함께 단위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건데요. 먼저 공통 지표 작성하시는 부분에서는 산식은 다 통일했기 때문에 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산식은 필요 없어서 산식은 제외했고요. 측정 수행 기간은 뭐 자체 조사하실 수도 있고 외부에 용역 주실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여기 작성하시면 되고 측정 대상 표본수 및 선정 방법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서 그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 조사 대상이 되는 내역사업을 적으시고 각 조사 대상 내역사업별로 표본수가 어떻게 되고 사업 대상지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고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은 과거 대비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전년 대비 하향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처 성과 계획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쓰실 때 그냥 단편적으로 부처나 혹은 어떤 사업이 신규 지표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목표치 설정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핵심 지표와 자율 지표 부분인데 핵심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혹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지표와 산식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적용을 안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각 포괄보조 사업별로 공통 지표의 만족도하고 핵심 지표는 그냥 기본 세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율 지표만 계속 사업이거나 신규 단년도는 하나 또는 2개고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다. 이 부분 핵심 지표는 기본 세팅이 된다. 지침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표 개수를 제가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적어놨는데요.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되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하나 또는 2개,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공통 핵심 지표가 목표치 설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지표 수가 최소한 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인 경우에 지표 수를 2개 플러스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결과 지표 하나 해서 총 3개가 필요하다. 요거는 신규 사업이면서 단년도 사업에 해당되고요. 앞서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계속 반복인데 뒤에는 좀 안 나왔네요. 계속 사업이면서 신규 단년도인 경우에는 지표수가 3, 4개고 신규 사업이면서 단년도는 5개이다.
여기는 제가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만 표시를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면서 단연도인 경우에 자율지표가 3개인 경우고 계속 사업인 경우 혹은 신규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자율지표가 하나 또는 2개. 기본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신규 사업이면서 단연도인 사업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다르고요. 그 계속 사업이거나 신규 단년도인 경우에는 기본 원칙인 공통지표 하나, 핵심지표 하나, 자율지표 하나, 2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표인데 계속 반복됩니다.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는 공통지표, 핵심지표, 자율지표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지표수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업은 전체 공통, 핵심, 자율지표 한두 개에서 총 3개에서 4개고 신규 사업이면서 단연도 사업인 경우만 5개다.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는 단위를 함께 꼭 기재를 해주시고 단위가 금액일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통일을 한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뒤에 이제 지표 유형은 공통, 핵심, 자율지표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지표 구분도 이 4단계에 걸쳐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 수립 점검 절차입니다. 일단 그 지역에서 공문이 시행된 바와 같이 초안은 7월 28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해 주실 때는 지역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지역발전 포털에 저희 지금 성과관리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과계획서를 지역의 공문과 함께 레디스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8월 중순까지 성과지표 목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시도에서는 8월 말까지 그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본을 8월 말까지 마찬가지로 지역위와 레디스에 다시 최종본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또 예산이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18년도 한해서 이렇게 예산이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1월 초에 18년 성과계획에 한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때 기간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사업은 수정을 해주시면 1월 말까지 똑같은 방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최종 18년 성과계획에 대해서 최종 확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 마치고요. 제가 오늘 서울이 이제 마지막인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다른 시도에서 앞서 제가 이제 예시로 성과지표 목표를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시거나 혹은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마다 바꾸시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일단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고민 먼저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전임하신 분들께서 작성하신 추진실적 보고서와 작년의 성과계획서 최종본을 보시고 그리고 지역회에서 그 검토 의견을 드렸던 걸 한번 보시고요. 기존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지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부적절하다고 이제 판단된 지표에 한해서 이제 좀 더 고민하셔서 저희 지금 성과계획서 수립 지침에 나와 있는 예시를 활용하시거나 좀 더 아니면 다른 지표로 고민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지표는 적절한데 측정 방법이나 목표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표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측정 방법이나 목표치에 대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좀